조금 어제 이제 십자 도지에 일봉으로 보면 십자 도지에 윗꼬리를 다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재차 여기 위쪽 상단 라인 500 거의 한 600 정도 되겠죠. 600 라인 밴드 상단까지 한번 더 밀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를 상단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냐, 이제 기로에 쓴 날이잖아요. 차트상으로는 조금 내려가는 거에 대한 차트로 보입니다. 지금 5분봉에서는 여기서 잠깐 매수, 이쪽에서는 이제 매도 쪽에 지금 뷰는 보입니다만, 15분봉도 보면은 약간 그죠? 하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뭐냐, 여기 279 라인이 매도 라인이 딱 걸리는 라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횡보 이후에 하락 빔을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일단 30분 봉도 마찬가지죠. 하락을 했고 옆으로 늘어지고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늘어지면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15분봉, 30분봉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1시간 봉은 지지가 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 4시간 봉은 중간에 이제 서 있죠. 어떻게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일단은 뭐 이럴 때는 좀 눈치를 봐야죠. 어느 차트가 맞아 들어가는지. 얘가 201을 딛고 일어나서 415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얘는 다시 15분봉에 여기 상단 자리를 279로 터치를 하고 211을 깨고 이 하단으로 내려올 것이냐, 이런 거를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79 쪽에는 매도를 조금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279 올라오면은 매도를 해서 끌고 내려가는 거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네요. 179.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먹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주 1시간 봉 이상으로는 그죠, 위쪽으로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단기적 조정, 그죠, 추세 상승,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매도도 유효할 수 있어 보입니다. 279는 한번 다시 오면은 한번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P 매수 신호 발생. 자, 279라인 매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또 솟구치네요. 조금 지켜보고요. 손절은 살짝 풀어 넣어 봅니다. 골드 매도 신호 발생.
S&P 매도 신호 발생. S&P 매수 신호 발생.
5일 매수 신호 발생. 자, 여기 보면요, 15분 봉에 지금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지금 매도를 깠는데요. 조금 솟구치고 있고, 요 2평에 맞고 이렇게 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는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솟구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골드 매수 신호 발생. 있겠고요. 매출 역시도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9%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고요.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라고 이번 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더 슬림해지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4분기 내에 계속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1분기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니티가 하지만 4분기와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주가의 낙폭이 커졌는데요. 이후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연간 실적과 2024년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해명에도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자체도 좋지 않았는데 그렇죠. 향후 어떤 실적이 나올지도 미지수다라는 점에서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고 오늘 프리마켓의 낙폭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낙폭에서 자, 일단 시작도 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일단 피벗 기준선 위쪽 300 18 정도에다가는 손절을 잡아놓을게요. 미친 척하고 가버리면은 그죠? 네. 뭐 일단은 유니티 같은 매매도 경우에는 못하고 올해 들어서도 그냥 아야 계속 소리 못하고 하락을 죽어버리니까요.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도 318에다가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손절을 부진한 걸고 실적을 좀 일단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는 사실 한 방에 요금 만회가 부분이 가능하니까요. 굉장히 일단 컸습니다. 318에다 손절을 주가가 걸게요. 고점을 찍고 나서 쭉 조정을 받고 있는 계속 모습이고요. 솟구쳐 가버리면은 프리마켓에서도 희망이 하락세가 없어 좀 보여.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매매를 볼 할 수가 수가 없습니다 있겠습니다. 오늘. 유니티 관련해서 오늘 또 업데이트된 투자 의견이 있는데요.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투자 의견 다운그레이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맥쿼리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유니티에 대한 의견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선에서는 좀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절반이 넘게 깎은 모습인데 21달러까지 지금 21달러까지 오늘 프리마켓 주가가 내려왔는데 종가 대비로 지금 20.7%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지금의 주가와 거의 비슷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맥쿼리 측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제 이 유니티라는 종목을 추천하기에는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라는 설명을 내놨고 앞으로 올 4분기 그리고 2024년 내년의 매출까지도 부진할 자, 손절을 하는 게 맞아 보이네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부진한 투자 의견까지 제시되면서 주가가 더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유니티 실적에 대해서 뭐 투자 의견 목표 주가도 거의 뭐 절반이 네. 넘게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유니티고요. 이어서 일단은 계속 댓글창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테슬라 네, 하필 주거든요. 테슬라 소식 관련해서 이렇게 혼선을 드려서 정말 네. 죄송합니다. 일단 테슬라 최근에 주가가 좀 추세가 그렇죠. 또 어제도 급락을 했는데 저희 때문에 혹시나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썸네일은 수정 중인 것 같습니다만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소식 때문에 네, 정말 한바탕 네. 난리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또 혹시나 저희 네. 방송을 보고 매도를 하셨을까봐 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만 네, 일론 머스크의 매도 소식이 오늘장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AI 관련된 네. 기사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저희 윈리조트의 실적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0.99달러의 EPS를 기록했고 16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이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윈리조트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9%나 급증을 했습니다. 마카오 내에서 게임 그리고 럭셔리 리테일, 호텔 사업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실적 발표가 어떻게 잘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앙코르 보스턴 하버 호텔 그리고 윈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에서 이 3분기 기준 분기 기록적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윈리조트 지금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또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도 역시나 6% 가까이 하락하면서 85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네요. 네, 오늘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파업 관련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 10일로 미국 카지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요리사와 바텐더 노동조합 등 3만 5천 명이 지금 라스베이거스 등등에서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 등 복지 개선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자동차 노조 다음으로 큰 파업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됐던 파업인데요. 경쟁사 MGM 리조트와 시저스는 잠정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윈리조트의 주가가 지금 개장 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윈리조트의
타겟팅이 몰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쟁사는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윈리조트 오늘 실적 발표 좋았지만 개장 전 주가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리조트의 주가 오늘 좀 좋은 실적이 무색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의 흐름도 초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쭉 조정을 받으면서 연초 대비 6% 상승에 그친 상황입니다. 월가의 평가는 아직까지는 꽤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매수 등급이 15개로 가장 많은 상황이고 지금 평균 39%의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습니다. 126.04달러의 목표 주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윈리조트 여전히 계속 여행 관련주 다른 부분들 계속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호텔도 그렇고요. 카지노 등등에서 계속 여행 수요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3분기까지는 이 흐름을 확인을 계속 해볼 수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실적을 내줬음에도 또 오늘 악재가 하나 터지면서 좀 주가가 반응을 못 해주고 있는 건 아쉬운데 사실 투자 의견도 오늘 나쁘지 않게 또 같이 제시가 됐거든요. 연달아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까요? 네.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윈 리조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제시했는데요. 화면 혹시 바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 연결이 아니고 네. 장표에 적혀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도이치방크의 의견입니다. 도이체뱅크의 투자 의견입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등급을 매수 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다만 좀 낮춰 잡은 모습이 있는데 16달러 정도 낮춰 잡아서 지금 124달러 선을 제시한 모습입니다. 종가 대비로 그럼에도 여전히 37% 정도의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리조트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UAE 프로젝트 개발이 아직까지 정상 궤도에서 잘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또 도이체방크가 이 좋은 투자 의견을 제시한 이유로 제시를 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점진적인 경쟁이 나타나기 전에 윈리조트가 2년에서 3년 정도 미리 개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먼저 이제 경쟁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를 이 매수 등급을 제시한 이유로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윈리조트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를 약간 낮춰 잡은 투자 의견이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만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는데 네. 이 UAE 프로젝트 이야기를 윈리조트에서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기대감을 좀 많이 드러낸 상황이거든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윈리조트 관련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사실 개장 전에는 실적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네. 장 마감 후에 나온 실적들이 아직 많습니다. 페트로브라스까지도 3분기 실적을 어제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실적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트로브라스 역시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EPS가 0.9달러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모습이고요. 매출이 255억 5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257억 6천만 달러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직전 두 개 분기도 모두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을 낸 바 있는데 이번 분기에도 지금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점 좀 아쉬운 실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이익이 또 전년 동기 대비로 41.5% 감소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총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로 26.6%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 또 주된 원인이 브렌트유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14% 정도 지금 3분기 동안 브렌트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총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습니다. 9.6%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 4분기 가동 플랫폼이 또 앞으로 늘어날 거고 새로운 유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2023년 연간 석유가스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60만에서 280만 배럴로 높여 잡은 상황인데요. 오늘 지금 주가 상황을 봤을 때도 0.2% 정도 주가는 지금 강보합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간 생산량을 높여잡았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닌가 흐름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올 들어서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죠. 연초 대비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는 60% S&P 지금 매도 신호 주가가 발생. 상황이고요. 월가의 평가
주가도 매수 쪽 의견들이 많습니다. 언더퍼폼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력 매수 중립 등급을 매기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11% 약간 넘어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상승 나스닥 여력이 이 정도 매도 신호 발생. 평균 목표 주가는 16.7달러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페트로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국영 에너지 기업입니다. 페트로브라스 오늘 5일 매도 신호 발생. 나온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예상치 컨센서스가 어떻게 잡혀 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네. 에너지 기업들 전년 동기 대비로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좀 투자에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유가가 워낙 지난 해에 네. 튀어 올랐었다가 많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요. 페트로브라스 다음으로 프리마켓에서 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실적 관련된 내용이 지금 또 뉴스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디아지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지금 11월 29일 날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실적 발표가 되기 전에 오늘 상반기 실적에 대한 경고 섞인 지금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유기적 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할 거다라는 설명을 내놓은 건데요. 오늘 이와 함께 주가도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전체 매출의 11% 정도를 차지하는 중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의 약세 때문에 내년도 순 매출이 좀 약세를 이어갈 거다,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거기에 무역 투자들을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영업 레버리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앞으로의 유기적 순 매출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라는 설명인데요. 참고로 이 디아지오 밑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프리미엄 주류 회사입니다. 상위 20개 정도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는데 뭐 좀 익숙한 브랜드로는 조니워커나 뭐 기네스 이런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럼에도 지금 이 순 매출의 하락세를 상쇄를 하겠다라는 설명은 함께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유기적 순 매출까지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참고로 올해 이 전체 회계연도의 유기적 순 매출은 6.5% 정도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컨센서스가 6.4% 정도 증가할 거다라는 내용이 잡혀 있었는데 이보다 약간 더 높게 지금 증가를 했던 것으로 올해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상반기에 대한 좀 안 좋은 전망 때문에 오늘 주가 지금 13% 넘게 14%까지도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37달러 선까지 훅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사실 소비재 기업들이 좋지 않은 네.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컨센서스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을 전망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대감이 없었던 종목인데 그렇죠. 이 낮은 컨센서스도 충족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주가가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고요. 소비재 기업들이 사실 최근 계속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만 이 다음 주였나요? 주택 관련된 업체들 네. 또 실적이 예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도 또 이제 주택 관련 제품 개발하는 업체들 어떻게 또 실적이 나오는지 네.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 같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새로 나온 실적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장 마감하고 나온 실적들 먼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새로 나오는 종목 이슈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바이올셀 코너 통해서 오늘 나온 투자 의견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랜만에 넷플릭스 관련된 투자 의견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전히 넷플릭스에 대한 의견들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의견 바로 같이 살펴보시죠.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또 오늘 상향 조정을 했는데 480달러에서 510달러로 높여 잡았죠. 종가 대비로 17% 정도의 상승 여력을 점치는 수치가 이 510달러라는 목표 주가고요. 2024년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는 점 일단 가장 긍정적인 지금 투자 의견을 제시한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또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단연간 잉여 현금 흐름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라는 점까지 세 가지 부문에서 일단 비중 확대 등급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고요.
또 2개 분기 연속으로 넷플릭스가 강력한 가입자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지점으로 꼽아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가입자 증가 수치 같은 경우에도 향후 몇 분기 동안 더 이제 이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가격 인상 정책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4분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가격 인상을 실시하고 나서 인상을 하는 시장을 계속 넓혀갈 거다라는 점까지도 이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로 든 모습인데요. 오늘의 주가 0.25% 소폭이나마 올라주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의 연초 대비 주가 흐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47%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10월 정도에 약간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튀어 올라서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 날 이미 실적이 나왔죠. EPS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었고 좋은 실적 덕분에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평가 보시면 매수 쪽 의견들이 많습니다. 매도의 의견은 아예 없고 언더퍼폼이 2개 정도 지금 매겨져 있고요. 나머지는 중립 혹은 매수 의견입니다. 다만 이제 업사이드가 그렇게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5.67% 상승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461달러 선에서 평균적인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600달러 정도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버리는 그렇죠. 바람에 원래는 이제 월가의 평균 목표가가 꽤 좋은 상승 여력을 네. 점치고 있었습니다. 20-30%가 되는 상승을 점치고 있었는데 이미 너무 빨리 올라버렸다라는 네. 점에서 하지만 투자 의견들이 하나씩 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의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확인을 하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유진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유진님 어제도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오늘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되는 슈퍼챗이고요. 저희가 사실 네. 이렇게 큰 뭔가 오보 같은 걸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맞아요. 프리뷰 교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AI가 쓴 기사에 네, 좀 그게, 체크를 네. 잘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네. 앞으로 더 꼼꼼히 좀 AI 기사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오늘 저희가 이제 하게 되네요. 개장 전 이제 방송 직전까지 내용을 쓰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또 뭐 하나만 있어도 다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이 잘못된 기사를 너무 썸네일 그대로 좀 네. 받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네. 하면서 여러분이 투자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혼선이 5일 안 되지 매수 신호 않도록 발생.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혼란이 제 컴퓨터에도 왔어요. 아. 제 컴퓨터가 오늘 제 컴퓨터가 먹통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네. 일라이릴리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만 네. 일단은 장표를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죠. 네, BMO 캐피털이 일라이릴리 비만약이 500억 달러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8일 FDA의 승인을 획득을 했었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다음으로 이 비만약으로는 2번째 FDA 정식 승인을 얻은 겁니다. 젯바운드의 정가는 현재 1,06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1,060달러가 되겠죠. 저 부분도 오늘 뭐 되는 게 없네요. 네, 저 부분도 정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3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고비보다는 20% 낮은 상황입니다. BMO 캐피털은 젯바운드의 연간 매출 500억에서 6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등급과 목표 주가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짧은 코멘트만 있었는데 일라이릴리 관련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을 좀 견인해 줄 것이다 라고 비만약에 대해서 기대감을 덧붙이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올해 주가 상승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주가는 연초 대비 62%나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월가의 평가도 보겠습니다. 월가의 평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는 상황인데요. 1.57%의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매수 등급이 가장 많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노보노디스크 다음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올해 노보노디스크보다 주가 상승은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잘해줄지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 이미 주가는 좀 반영이 됐는데 화이자도 이제 비만약을 출시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힌 상황에서 이 누가 마켓 쉐어를 가져가느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이 최근에 비만약에 뛰어드는 흐름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시장 파이가 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는 국면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라이릴리 어제 주가가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4.4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약간의 또 되돌림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0.6%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주가는 오르고 있고요. 595달러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컴퓨터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문제가 좀 핫스팟이라도 많네요. 좀 네. 커서 아,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상당히 많은 오늘 뭔가 상황인데, 네. 붓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예. 정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죄송합니다 일단. 아, 네. 지금 뭐 제 카톡 갑자기 뭐 업데이트 하고요 난리 네. 났습니다. 연결이 다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 지금 뭔가 인터넷이 이것도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그니까요. 지금 일단 핫스팟을 좀 연결을 해서 네.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저도 한번 지금 컴퓨터를 껐다가 켠 그래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약해가지고 오늘 정말 지옥의 금요일 같은 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다시 좀 재부팅을 해보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재부팅을 하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컴퓨터가. 지금 11시가 아직 안 됐죠. 네. 10시 50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은 순서들을 좀 소화를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컴퓨터를 다시 좀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해온 내용이 이제 종목 스토리를 저희가 금요일마다 전달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좀 흥미로운 내용을 한 가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미국이 또 드라이브 스루의 나라라고 하죠. 오늘 드라이브 스루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련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또 앞서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최근에 계속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저도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좀 역사가 길더라고요. 미국 전역에 이미 20만 개 정도의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20만 개가 있고 연간으로 지금 미국인들이 약 60억 회 정도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것으로 매년 이 정도의 이용 횟수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여기에 맥도날드 같은 또 주요 체인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70% 이상을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내고 있다라면서 드라이브 스루의 지금 시장 파이가 앞으로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도입이 됐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드라이브 스루는 1930년대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100년, 90년이 조금 넘게 지난 시기에서 지금 전에 90년이 좀 전에 드라이브 스루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으로 시도됐던 곳은 지금 햄버거 가게가 가장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생각하시면 보이는 기업이겠지만 처음에는 은행에서 시도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시도가 된 이후로 이제 익숙하신 버거 전문점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947년에 버거 전문점인 레드 자이언트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 최초의 대륙횡단 고속도로인 루트 66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금세 지역 명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게 이제 레드 자이언트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상품 판매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시초가 이제 1947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곳에 유명한 드라이브 스루 가게가 있는데요. 역시나 햄버거 가게입니다. 1948년 앞서 보신 것보다 1년 정도 후에 또 캘리포니아 볼드윈 파크에 조그만 햄버거 가게에서도 드라이브 스루가 도입이 됐는데 노 딜레이라는 것을 이제 주인이 외치면서 음식을 아주 정확하게 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게 지금 이제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인앤아웃 정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포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초부터 쭉 살펴봤는데 그럼 드라이브 스루가 도대체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봤더니
9월 미국 전체 패스트푸드 주문량 중에 드라이브 스루의 주문량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파이를 점점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매장 내에서 먹고 가는 이 주문 건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스루가 활성화가 되면서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7% 정도 지금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드라이브 스루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주문량이 60%가 넘었다는 이 이야기는 시장 조사 업체인 테크노믹스의 지금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온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기간에 이제 가장 크게 좀 드라이브 스루가 각광을 받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차 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또 받기도 하고 여기서 뭐 투표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차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헤드라인들도 있었고요. 차 속에서 이제 하는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가 미국 외식 문화의 뉴 노멀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의 이용이 그럼 왜 이렇게 또 계속 늘어나고 있을지 이유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식습관을 연구하는 한 교수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내용을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 자체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미국 팁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향하는 요인으로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미국 내에서 팁을 받지 않던 매장들까지도 팁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들어서 더 팁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손님의 결제 과정을 이제 막 빤히 지켜보면서 팁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게 되면 이 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또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문 과정에서 팁의 압박이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주문부터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1초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기술들을 아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고 하죠. 일단 뭐 미리 등록해둔 안면 정보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주문을 해서 이제 매장에 도착해서 사람 대신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맥도날드에서 지금 도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매장에서 주문하고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맥도날드 평균을 봤을 때는 4분 51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짧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과학 기술까지도 지금 회사들이 접목을 하는 상황인데요. 긴 이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AI를 또 여기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고객의 주문을 받고요. 메뉴까지도 추천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 평균 이용 시간 이전에 6분 18초 정도였는데, 이 AI가 도입이 되고 나서 5분 49초 정도로 지금 더 단축이 된 모습, 약 30초 정도가 단축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 화이트 캐슬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메뉴판과 이제 인공지능을 연결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주문을 인공지능이 받는다고 하고요. 여기에 날짜나 뭐 시간에 맞게 추천 메뉴를 또 제안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판까지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과거의 주문 내역도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미리 등록을 해놓은 카드가 있는 고객이라면 거기에서 바로 결제까지도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기 시간이 또 아무래도 줄어들수록 수익도 높아질 텐데요. 지금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식사 비용이 한 $10 선인 것을 감안했을 때 주문 후에 음식이 나오는 시간을 딱 5초씩만 줄인다고 해도 매장 하나당 연간 뭐 1,100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컨설팅사에서 다루고 있는 조사 결과인데요. 한 번의 주문을 알아듣는 정확성 자체를 좀 키우게 되면 손님이 주문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평균 시간을 또 한 15초 정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이 가장 빠르게 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는지 봤더니, 첫 번째 서비스가 가장 빨랐던 시간은 타코벨이었다고 합니다. 타코벨이 선보였던 이 타코벨 디파이라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나서 1층 픽업대에다가 차를 대고 QR코드를 바로 인식하면 건물 2층에 있는 주방에서 바로 이제 음식이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이 2분 31초라고 하네요. 3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주문부터 이제 수령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이제 평균 시간 웬디스, KFC, 던킨도너츠, 칼스 주니어 순으로 지금 빠르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약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짧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고객들 그리고 직원들이 드라이브 X로 AI 서비스에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AI가 주문을 받을 때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패스트 업체들이 주문 속도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좀 교통 혼잡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라는 설명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서비스 시간을 단축시켜서 규제를 피할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문화 자체는 완전히 이제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저희에게 익숙한 뭐 타코벨이나 KFC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의 약간 그 상식 타임 네. 이런 느낌으로. 알쓸신잡 같은 느낌이죠.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은 S&P 네. 매수 신호 발생. 대한 인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매장 방문의 수가 급감을 했을 그렇죠. 때도 맥도날드 등등이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실적 어떤 타격을 좀 상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고요. 드라이브 스루가 또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출 비중으로 이제 네.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컴퓨터와의 싸움을 좀 네. 이어가고 있는 좀 중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전투가 어느 정도 해밍캐스터 건 잘 되나요? 일단? 지금 다시 껐다 키니까 좀 네. 괜찮아진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지금 전혀 안 되나요? 먹통이 세 번째로 아. 온 상황인데 오늘 약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뭔가 전반적으로 지금 네. 되는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오늘 준비된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마감후에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쭉 전달해드렸고 지금 코너명을 이야기를 해준 햄스텔 신잡이라고 이렇게 코너명을 하나 네. 세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PD님이 또 열심히 자료를 네. 찾아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햄케와 세바오 합작이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었다라고. 네. 지금 이제 개장까지 골드 매도 신호 발생. 10분 정도 남았죠. 지금 11시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11시가 맞죠? 네, 정확히 11시 1분이네요. 네, 일단은 선물 시장 흐름 좀 바뀐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선물부터 한번 볼까요? 네, 3대 지수 다행히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0.41%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15,250포인트 선이고요. 지금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0.41% 비슷하게 0.4% 정도의 상승 여력을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4,365포인트 선이고 다우 선물도 0.38% 오르면서 3대 지수 선물 개장 전에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지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브렌트유 1.01% 오르고 있고 WTI유도 0.96%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함께 살펴보시면 미국 달러 인덱스는 오늘 105.6. 자, 오늘은 나스닥이요. 보시면은 자, 일단 5분 봉에 지금 각을 굉장히 이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353을 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맞고 이제 떨어져 줘야 되는데요. 떨어져야 되는 게 지금 계속 이 추세선을 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여기서 매수를 못 잡은 게 너무 이른 시간이라 못 잡은 게 여기 한이 되네요. 그죠? 위쪽에서 매도를 깔라 그랬더니 다시 눌렀다가 지금 계속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는 279 라인 쪽에서 매도를 한번 하려고 지금 했었는데 실패를 했죠. 지금 자, 지금 15분 봉에 보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밀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일단 본장이 시작하면 좀 눌렸다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일단 또 이게 지금 보시면 30분 봉도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는데 얘가 지금 바닥을 터치하지 않고 와갖고 지금은 이게 바닥을 다진 쌍바닥의 상승이라 일단은 오늘 이 추세선도 지금 무시하고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1시간 봉에 지금 보시면은 얘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은 1시간 봉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를 지금 두 번 터치를 하고 추세를 오곡이 라인 쪽에 지금 빨간색 선을 지금 걸었죠. 아주 강한 매수 의지를 이쪽에서 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기다렸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지금 얘가 이렇게 솟구쳐서 이제 415보나 고점이나 추세선 상단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아까도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1시간 봉의 상승 쪽에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5분 봉과 15분 봉의 매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가 안 먹히고 장기적인 추세를 지금 1시간 봉에 추세를 주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으로 좀 보이죠. 이게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이런 쪽으로 1시간 봉이 415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죠? 일단 뭐 415를 넘어서 고점 넘고 이것까지는 제가 할 수 뭐 저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415는 터치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 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매수 쪽에 힘이 붙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봉상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 남은 공간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0까지도 조정을 주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발생할 건지 아니면 다시 내려오는 매도의 흐름이 생길지는 조금 오늘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매도가 지금 썩 먹히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그냥 덜컹 따라잡을 것이냐 그죠? 그럴 수는 또 없으니까 자 일단은 내려오면 매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려오면 매수를 잡는 걸로 그렇게 해보고요. 일단 뭐 그렇게 지금 사실은 이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에 근접하고는 있는데요. 매도가 썩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금 관망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손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무리한 매매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정확한 장의 흐름을 좀 보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때려서 그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뒤로 엔비디아도 투자 의견이 한 가지 있는데 짧은 의견이긴 한데요. 울프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아웃퍼폼 기록을 제시한 골드 저점은 어디인가요? 몇 분기 동안 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고 향후 수익 모멘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분명히 있고 대박나요님 저기 오일은 어떻게 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태우고 올라오셨으면 수익이실 텐데 그 제가 목표가를 드린 데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저도 거기다가 딱 핵심 탁 했는데 우리가 74.63인가요? 거기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74.80인가 찍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근처까지는 왔는데 그죠? 목표 한 타점까지 정확하게는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못했던 것 같아요. 오일은 어쨌거나 지금 뭐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고요. 자, 골드 저점. 바쁜 시간인데 혹시 지금 콩콩 소리가 저희 급한가요? 댓글을
해서 S&P도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골드 하는데 매수 시간이 신호 조금, 발생. 그죠? 조금 질문을 좀 먼저 좀 해주세요. 그죠? 신간소음이 대체 어디서 인터넷 20, 끊어버리고 23시 28분에 질문을 하니까 신간소음이 도대체 무슨 그죠?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자, 우리는 선물 매수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는데 앞으로 뭐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잘 아이씨, 되려고 원래 네. 그 꿈에서도 죽고 나면 다음날 운수가 좋다. 저도 꿈에서 여러 번 죽어봤거든요. 네. 불사신이셨군요. 네. 뭐 경현이 형 뒤에 있다. 뭐 뒤에 누구야? 톡톡톡 했는데 돼지의 귀신이 있어요. 오늘 정말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네. 네. 목도 막 나가고 지금. 정말 테슬라에 대한 기사를 앞으로 정말 한 3번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3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쉽지 않네요. 오늘. 네, 오늘 액땜 방송이다 시리님 말씀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또 한 차례 교훈을 깨닫고 그렇죠.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일단은 오늘 사실 준비된 내용들을 소화를 하고 나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 함께 체크를 해보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크게 나오는 내용들이 뭐 사실 중요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날도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윈 같은 경우에 골드는요. 지금 매수를 하나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요. 짧게 오늘 지금 윈이 매수로 약간 먹을 정정 거는 있을 것 합의를 같아요. 한 것으로 뭐 며칠 뉴스가 갖고 가실 거 나오고 아니잖아요. 있는데요. 5% 넘게 아직 그죠? 지금 그런가요? 보시면 골드는 네. 시장가로 하나 매수를 해도 먹을 게 있을 지금 구간이 됩니다. 이 기사입니다만 지금 뭐 4시간 봉으로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30분 봉으로도 하단을 찍고 지금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여요. 골드는 많이 빠져 보이지 않습니다. 골드는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이 근로자들이 지금 잠정적인 노동 손절도 이 좀 저점 합의를 밑으로 주면은 맺었다라고 합니다. 윈 그죠? 리조트 많이 같은 손절을 경우는 안 해도 금요일로 되죠. 나온 소식이기 그죠? 때문에 손절 오늘 나온 소식이 맞는 저가에 것 잡아놓고 지금 MGM 시저스까지는 밀고 합의가 가시는 거 됐는데 괜찮아 보이네요. 이 파업을 우리 10일부터 총 파업을 할 거다 이게 아니고 S&P도 봐주세요. 계속 이야기했었던 이 임금 인상 지니님은 우리 플러스 정혜원인가요? 복지 개선안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10일부터 정혜원 가입하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예고를 한 부분인데 윈이 아직까지도 잠정 합의 도달이 안 됐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빠지고 S&P는 뭐 있었습니다만 나스닥하고 지금 비슷하죠, 현재 그죠? 나오고 있는 주가 내용 자체는 일단은 잠정 합의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향후 5년 동안의 계약에 지금 5천 명의 근로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imilar deals라고 하는데 지금 시저스와 MGM이 그 전에 맺었던 합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은 내용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주가에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개장하고 나서도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아직 이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윌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상승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요. 라이온스 게이트도 지금 뭐 지인님 마켓워치에서 뭐, 기사가 정혜원 짧게 되시라고? 소식이 있는데 S&P가 지금 여기 1시간 봉이죠. 1시간 봉이고 나스닥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바닥을 다졌죠, 지금. 1시간 봉 바닥 다지고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408, 4408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매수로 태워서 390 밑에서 청산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지금 여기 가는 추세니까요. 지금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같이 가죠. 여기는 여기 415가 지금 청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S&P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똑같이 1시간 봉에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가다가 지금 두들겨 맞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돌파가 돼서
정리를 나스닥 390 매도 신호 라인을 발생. 일단 터치하게 될 정말 거다. 정신없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내용이 아니었나. 잡아서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청산을 주고 여기까지 뭐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 390 그 밑에 이렇게 주고 매수로 진입. 다 긁어보시죠. 지금 가면. 리서치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투자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도 썸네일까지만 읽었거든요. 앞서 일단은 살펴본 그 아웃퍼폼 투자 의견 아닐까요? 네, 울프 리서치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네. 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앞에서 울프 리서치가 S&P 객관적으로 매수 투자 신호 의견을 발생. 내지 않았었나요? 네, 아웃퍼폼 의견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는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은 중국 타겟팅한 칩들을 내놓을 나스닥 것으로 거의 매수 신호 확정적으로 발생.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생산을 가속화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썸네일만 봤을 때는 마치 투자 의견은 좀 하향할 것처럼 그러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별다른 뭐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다네요. S&P 이제 매도 신호 일단 발생. 규제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뭐 규제를 해왔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고. 선물 매도 주문이 그냥 접수되었습니다.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아, 뭐 우리는 네. 컨피던트하다 하면서 이제 차이나 컴플라이언트 프로덕트가 이 반도체 3종 출시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에 대해서 좀 억누르고 있는 리스크를 좀 해소해 줄 것이다. 하지만 뭐 몇 달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반도체 섹터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1.06% 오르면서 474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마이크론도 뭐 1% 역시나 상승을 해주고 있고 AMD, 퀄컴까지도 1% 미만에서 지금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전기차 섹터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지금 리오토, 니콜라 정도를 빼고는 유럽부를 자, 에너지를 S&P 모았다가 매수 신호 쏠라 발생. 그러죠? 올라주고 있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저희가 투자 자, 목표가는요. 조금 더 저는 좀 안전하게 374 밑에 368 나스닥 기준으로 15368 한번 보겠습니다. 368 여기가 이제 뭐 30분 봉의 상단 자리인데요. 한번 뚫고 간다고 보고 그죠?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 위쪽에 청산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또 어디 갔냐? 415인데 415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한 방 쫙 주면은 한 방에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한 방에 막 그 매물 지금 10거래일 거의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서 조정을 하루 잠깐 받은 그런 상황이라요. 올라가면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안전하게 30분 봉의 저항 자리인 374자리 지금 딱 지금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 자리입니다. 지금 그죠? 여기가 지금 30분 봉의 상단 자리. 여기서 원래는 청산을 줘야 되는데 이 위쪽의 저항 자리까지 한번 밀고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1시간 봉에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열려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밀고 간다고 보고 30분 봉을 조금 여기 추세선을 살짝 무시해 봅니다. 밀고 간다 이렇게 보고 374 밑에서 청산을 주고 그리고 368에다가 청산을 주고 일단은 다음 주 10시에 삼거는 찾아뵙도록 와 하겠습니다. 이거 틀어 막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밀고 가버린다. 그죠? 봅시다. 잘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진희님도 정혜원이시네요, 그죠? 진희님도 정혜원이셨네요. 제가 이렇게 닉네임하고 우리 정혜원 분들 뭐 이렇게 하고 매치가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죠? 닉네임이랑 이름이랑 이런 매치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죄송해요. 예. 난 정혜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네가 날 몰라봐 막 이런 뭐 모르잖아요, 그죠? 닉네임으로 저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죄송하고요. 다음엔 꼭 기억할게요. 네. 대박이야님, 네, 그죠? 대박이야님은 골드 매도 신호 발생. 대박나연님, 네, 대박나연님은 그죠? 엊그저께 설명 듣고 정혜원 등업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그죠? 저 골드 저점 어디인가요? 자,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는데 좀 빠져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골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총상가 다 옵니다. 네, 68, 63 터치가 됐네요. 자, 64, 66. 오일 매도 신호 발생. 자, 힘을 내. 오메씨 한 틱을 안 주나? 선물 매도 오케이, 주문이 됐어요. 체결되었습니다. 74가 맞습니다. 지금 74.25야.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우린 청산 완료. 네. 자, 일단 매수에 힘이 실리는 S&P 매도 신호 발생. 차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선조를 줬고 아까 조금 10시에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장기적으로는 매수인데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매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나스닥 손절을 딱 매도 신호 줘버렸죠. 발생. 왜냐면 이렇게 매도로 지금 여기 이렇게 끌려가면 오늘 매매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승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손절을 준 거가 뭐 한 2,000불 넘어 되니까요. 2,000불에 지금 뭐 한 4,000불 챙겼으니까요. 4,000불 더 챙겼네. 5,000불 되나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승리로 마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죠? 거꾸로 계속 지금 매도로 물려 있다고 치면은 오늘 매매가 그냥 우울한 S&P 거죠. 지금. 매수 우리 신호 회원님들도, 발생. 나스닥 XX 매수 신호 하면서, 발생. 그런 상황을 딱 손절로 회피하잖아. 손절로 딱 회피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요거 내려올 때 여기서 딱 받았어요.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게 그죠? 요 봉에서 요만큼 밀리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많이 밀리지 않는다고 찬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작하면서 장 시작하면서 여기 딱 그죠? 뭐 따라붙은 애들 그죠? 막 그냥 매수로 따라붙은 애들 손절 주려고 한번 훅 밀어버리는 거죠. 아이고야 우리 이거 MIT 걸릴라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갖고 여기서 딱 매수를 잡아갖고 다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배짱 좋게 그죠? 딱 청산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일단 흐름을 가져갔다.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아까 그죠? S&P 물어보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지금 요건 30분 봉이고 제가 1시간 봉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으로 1시간 봉이 지금 여기 추세선 찍고 바닥을 다지고 그죠? 쌍바닥을 다지고 추세선 터치를 하고 방향을 되돌리는 거죠. 되돌려서 지금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여기도 415 쪽에 청산을 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415까지 끌고 간다. 그러나 우리는 30분봉에 저항자리 밑에서 일단 청산을 주겠다. 이렇게 여기는 354 여기 일단 그죠? 이 자리를 통과가 추세선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왜 그러냐면 1시간 열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5일 매수 신호 발생. 415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자 S&P를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S&P S&P도 매도 마찬가지다. 신호 발생. 그죠? 지금 1시간 봉의 모양이 비슷하니 매수를 가지고 4390 라인 밑에까지 밀고 가서 매수로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그죠? S&P도 보시면 상단에서 하단에서 바닥을 다지고 두 번이나 다지고 이제 위쪽을 터치할 차례잖아요. 누가 말려요? 위로 간다는데. 여기서 이렇게 퍽 꺼질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천년만년 갈까요? 또 여기 오면 또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맨날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위로 갈 때는 위로 주고 아래로 갈 때는 아래로 주고. 어디가 순서냐 이거야. 어디가 순서냐 이거야.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올라간다고 주면 여기까지 와서 손절 다 버티고 손실을 다 버텨내고 올라가서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그죠? 어디서 어떻게 진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스닥 어디서 어떻게, 매수 신호 발생. 어디서 어떻게 진입하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축하드립니다. 환상적이시네요. 오늘 불타는 내 사랑님, 네, 감사하고요. 별풍선 좀 주세요. 네, 별풍선 좀. 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들. 네, 멋지게 매매가 잘 이루어지면 별풍선도 팡팡팡팡 쏴주시고 방장 기도 좀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지방 행사가 있어갖고 그죠? 지방에 갈 일이 있어갖고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수익 나신 분들은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마감을 따끈따끈하게 하셔야죠, 다들. 자, 정혜원 가입 문의는요, 채팅창에 전화번호 010-7431-1898번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슈퍼맨 38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감입니다.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